네, 안녕하세요. 금바이군입니다. 오늘도 종가가 5천을 넘지는 못했죠. 그렇죠.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이제 종가로 치면 코스피 5천하고 코스닥 1000이 같이 갈 것 같은 기세를 보이고 있네요. 게다가 오늘 또 코스닥 관련해서 코스닥을 뭐 STO로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산 활성화가 되면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 즉 스테이블 코인하고 STO하고 그 전자결제 쪽이 좀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쪽 부분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뿌리가 별로 없어요. 예.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실용화가 된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책이 그쪽으로 가기는 할 것 같긴 합니다. 정책은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가고 STO 쪽도 가기는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실효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NFT 때도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예, 그게 과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STO를 실제의 어떤 신뢰 자산으로 밀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듭니다. 왜냐하면 금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STO가 대체 수단이 된다?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울리지는 않죠. 뭐 정책적으로 밀어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긴 한데 정책으로 미는 것도 한계가 있죠. 실익이 없는데. 예, 네이버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뭐 반등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뭐 다른 회사들도 일부 회사들은 괜찮은 회사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렇게 부안해동하는 회사들은 제가 볼 때는 STO 아니라 무슨 스테이블 코인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그 회사를 좋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테마가 올라갈 때 옥석을 좀 가리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실이 없고 이름만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중에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주사 금융주는 뭐 3차 3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올라가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원인들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기를 뭐죠? 경영권을 물려줘야 되는 상속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 지금 조금 불편해지기는 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그쪽으로 뭐 법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해도 사실상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주사 금융주 쪽이 3차 개정에 따라서 자사주 소각 의무가 현실화가 되면 뭐 물리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뭐 실제로 투자해야 될 주식이 줄어들어 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실제로 인정을 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코스닥 3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약바이오에 정말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예. 제약바이오는 심지어 무슨 죽어가는 회사가 이제 뭐 할 게 없으면 제약바이오로 이름을 바꿉니다. 라는 짓거리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코스닥 3천 가는 것도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어야 될 회사들이 너무 많이 지금 뭐 좀비처럼 죽은 채로 그냥 버티고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부터 일단 정리하는 방안을 내고 나서 3천을 가든가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건전성이 너무 큰 시장이 저는 코스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네. 그래서 남아 있지 말아야 될 회사들이 벌써 퇴출돼야 될 회사들이 벌써 아직도 지금 많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물론 그런 종목들 쥐고 계시는 분들이 가슴 아프시겠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옳지 않은 걸 옳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렇다고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뭐 당장 그런 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들도 많으니까 잘 봐주시고 그리고 일부 이제 좀 작전을 쓰려고 바이오로 이름 바꾼 회사들 되도 않게 무슨 저기 유전 뭐죠? 항암 한다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항암제 개발한다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건설 중소형주는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면 실제적으로 건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예, 대표주도 올라가고 중소형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많이 지금 솔직히 건설주들이 바닥에 와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상 뭐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건설주가 뭐 반짝하다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뭐 전망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 주택이 언제까지 공급될 수는 없는 거고, 인구 절벽이 오고 실제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건데, 그때도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버텨줄까? 예, 그 부분들은 좀 의문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인구 통계학적인 어떻든 간에 그런 쪽으로 물리적으로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주식은 그냥 힘이 없어요. 예, 예를 들면 무슨 교육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그거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아동 관련된 종목들, 예, 실제로 아이들 출생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 주식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기대하시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기대죠. 그런 부분들은 좀 보고 가십시오. 예, 그게 맞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사실상 뭐 지주사 금융주를 제외하고 물리적으로 뭔가 좋아질 조짐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반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디지털 자산도 실이 없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실이 없고, 건설 대표도 장기적으로는 뭐 어두울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고 그래요. 두 개 남았다면 이제 지주사 금융주하고 조선기자재 쪽은 앞으로도 올라갈 여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많이 올랐죠. 그래도 이제 세계의 배를 그대로 그나마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선주는 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당분간은 LNG 쪽하고 그다음 국방 쪽이 쌍끌이를 할 건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 2026년 말이면 그게 발표가 돼요. 독일하고 우리나라 2파전인데, 독일은 지금 이미 상당히 경제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60조. 그러니까 물론 긴 동안에 제가 볼 때는 20년 이상 동안에 그게 지불이 되는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약속이 돼 있는 돈이고, 캐나다가 그런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고 우리나라고 거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도 뭐 그렇게 상황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되게 우호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고요. 일단 독일은 우리나라한테 잠수함 기술을 전수를 해줬는데 불과 한 3, 40년 만에 이제 자국하고 경쟁해서 이제 이기겠다고 힘을 쓰고 있는데, 자존심 상할 만한 노릇이죠 실은.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결정은 나야 되고, 그 우리나라 기술적으로 꿀릴 게 없고, 다만 이제 경제적인 규모에 있어서 캐나다와의 경제 협력 부분들을 우리나라 그렇게 전향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믿는 수밖에 없죠. 예.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여기는 지금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은 KDD 사업도 지금 붙고 있잖아요. 걔도 지금 규모가 상당히 큰데, 예, 그것도 지금 8조가 될 거예요 아마. 예, 그것도 지금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고, 서로 뭐 소송전도 계속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축함 사업 붙고 있는데, 다행히도 캐나다 쪽 사업은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아마 원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고, 호주 때 뭐 별 이상한 짓을 다 했죠. 호주 구축함 할 때 아주 뭐 호주 호위함이죠 정확하게는. 그거 할 때 아주 두 회사가 이상한 짓거리들 많이 해가지고 서로 무슨 한 군데에서 두 가지 함형을 제시를 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예, 그렇게 된 거죠. 이번에는 다행히 한 팀이니까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은 당분간 잘 될 거예요. 여러 회사들이 지금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러 회사로 쪼개져서 분리상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는 그렇잖아요. 지금 선박 관련 회사는 6개인가 상장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LSS도 제한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우리나라 이게 정말 자본주의 아주 찌질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아주 찌질하게 이룰 데 없어요. 소위 재벌이라는 회사들도 정말 그 한 푼을 안 잃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 게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예, 그런 짓들 좀 안 했으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텐데, 예,
예, 그런 바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1월 23일 주요 테마 주가는 5천을 향해서 코스닥은 1000을 향해서 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좋은 일이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좋은 일이고 그래서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올해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오늘은 사실 뭐 되게 좋은 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테마가 많이 올라간 날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간 테마 중에 실이 없는 테마들은 좀 옥석을 좀 가려주시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적어도 테마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오구접탕 다 섞여서 올라가니까 옥석 구분하기 쉽지 않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신중하시게 투자를 가지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주말 저녁 잘 쉬시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